솔직히 말해서 이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너무 막막합니다. 61세, 은퇴 1년 차인 한 남편의 고백입니다. 30년 넘게 회사에 몸 바쳤고 퇴직금을 비롯해 이것저것 정리하니 남은 건 8천만 원이었답니다.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대요. 아프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 충분하지 않겠어? 자식들도 다 컸으니 이제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와 월급이 끊긴 순간부터 현실은 냉정했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8천만 원이면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이 61세 남편의 솔직한 고백을 시작으로 8천만 원으로 노후를 설계한다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겪은 3가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전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전세로 돌려도 남는 돈이 얼마 안 됐어요.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고 남은 2천만 원으로 가전도 바꾸고 의료비와 생활비를 좀 떼어놨습니다. 처음엔 아내와 둘이 우리 알뜰하게 살면 한 달에 1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어 하며 자신했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관리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 휴대폰 요금, 병원비까지 100만 원으로는 빠듯하기 짝이 없었어요. 게다가 예비비는 계속 줄어드니 남편은 밤마다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8천으로 어떻게 버티나. 첫 번째 사례는 59세에 은퇴한 김씨 부부입니다. 김씨는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8천만 원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가사 도우미 일로 주 2회 나가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이 나쁘지 않으니 가능했던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병원비였습니다. 남편이 허리를 삐끗해 입원하게 되자 병원비로 3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8천만 원은 금방 7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이 돈은 우리 노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비상금일 뿐이구나. 그래서 김씨 부부는 결심했답니다. 아직 건강할 때 최대한 오래 일하자고. 퇴직은 했어도 은퇴는 아니라며. 두 번째 사례는 62세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8천만 원으로 시골 귀촌을 택했습니다. 주택 매매가가 5천만 원인 작은 촌집을 샀어요. 남은 3천만 원으로 수리하고 살림을 시작했죠. 월세가 안 나가니 부담이 적었지만 문제는 농사였습니다. 생계형 농사는 생각보다 힘들고 돈이 안 됐습니다. 비료값, 농기구값, 기름값, 택배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또 시골이라 교통비가 커서 병원 한번 가려면 10만 원이 깨졌습니다. 박 씨는 농사 지으면 자급자족할 수 있겠지 했지만 실제로는 사먹는 게 더 쌀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읍내 반찬 가게에서 반찬 만들어 팔고 남편은 인력시장에 나가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8천만 원이면 평생 편히 살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60세 정씨 부부. 이 부부는 8천만 원을 은행 예금으로 넣고 매달 이자로 살자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너무 낮았어요. 연 3%라고 해도 세후 이자는 월 16만 원 남짓. 그 돈으론 관리비도 안 나왔습니다. 정씨 부부는 결국 이 돈을 쪼개서 적립식 펀드나 고금리 적금으로 갈아타 보려고 했지만 중도 해지하며 손해를 봤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갑자기 실직해 급하게 500만 원만 빌려줘 했는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8천만 원이 있으니 마음이 좀 놓였는데 막상 필요할 땐 돈이 아니더라고요. 이 3가지 사례를 보면 정말 뼈아픈 교훈이 있죠. 8천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20년, 30년을 살아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적금처럼 조금씩 깎아 먹으면 언젠가는 바닥이 보입니다. 어디에도 쓰지 않으면 살 수는 없고 쓰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후의 가장 무서운 변수는 건강과 가족입니다. 한 번의 수술, 한 번의 긴급 송금이 10%를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천만 원은 노후의 생활비가 아니라 비상금으로 봐야 합니다.
즉 매달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르바이트든 국민연금이든 소규모 임대 수입이든 어떤 형태로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늦게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노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계획입니다. 이 돈을 한 번에 집에 넣을지, 월세로 돌릴지, 의료비를 떼어둘지. 계획 없이 쓰면 정말 금방 바닥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61세 남편의 말을 다시 들어볼까요? 우린 8천으로 어떻게 버티나. 이제 알았어요. 버티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걸. 이게 은퇴 1년 차의 솔직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진실이기도 할 겁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8천만 원을 지키는 법은 사실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잘 쓰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배우자와 건강한 몸, 그리고 계획성 있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8천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8천으로 살아가는 법. 이게 은퇴한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번에는 은퇴 1년 차 61세 남편의 고백 우린 8천으로 어떻게 버티나? 라는 앞선 이야기에서 이어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와 구체적 수치, 사례, 주의사항을 담아 독자분들이 진짜 내 일로 받아들여 활용할 수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은퇴자금 8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노후 생활비로 쓰려면 너무나 위험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 삶이 2030년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물가 상승, 의료비, 가족 지원 같은 변수까지 들어오면 이 돈의 실질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하게 계산해 보죠. 만약 이 돈을 20년 동안 일정하게 나눠 쓴다면 8천만 원, 240개월 월 33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 수준이죠. 월세,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 식비까지 다 감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팁 비상금과 생활비를 철저히 분리하라. 가장 흔한 실수가 이겁니다. 우리 가진 돈이 8천이니 이걸로 살아가면 되겠지?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8천만 원의 80% 이상을 비상금으로 생각하라. 즉 6천만 7천만 원은 절대 깨지 말아야 할 보험금 같은 거예요. 노후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반드시 옵니다. 병원 수술비로 500만 1000만 원이 한 번에 나갈 수 있고 자녀가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사비 보증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감당할 안전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팁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이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해서 또 말합니다. 현금 흐름 없이는 노후는 무너집니다. 8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연 3% 기준으로 세후 월 16만 18만 원 이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 최대한 늦춰서 월 수령액 늘리기 수급을 5년 늦추면 최대 36% 증가. 경비, 마트, 배달, 방문관리 등 가벼운 단시간 아르바이트 고려. 소형 월세 투자나 방 하나, 세주기단, 전세 보증금 사고 방지를 위해 보증보험 필수. 재능활용 강의나 돌봄, 반찬 판매 등 소규모 자영업. 예를 들어 65세 이상 경비원 아르바이트는 수도권 기준 월 12만 180만 원 정도가 가능해요. 반찬 가게 배달 보조도 월 50만 원 정도. 이런 작은 돈이 노후를 지켜줍니다. 8천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팁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라.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 지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무너집니다. 특히 차량 유지비, 통신비, 외식비, 명절 경조사비가 큽니다. 실제 사례에서 본 구조조정 예시. 차량 유지비 월 30만 원, 경차나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월 5만 원. 휴대폰 요금 월 8만 원, 알뜰폰으로 2만 원.
외식비 월 40만원, 15만원 이하로 제한. 경조사비 통제 1회 10만원, 5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고정 지출을 50만원 이상 줄인 부부가 있었어요. 그 돈을 건강보험료와 식비에 돌려서 의료비 충격을 막았죠. 은퇴 전부터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줄이려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싸움만 납니다. 네 번째 팁, 주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라. 노후 최대 지출은 주거입니다. 8천만 원으로 전세를 들어가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전세금 상승 위험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전략을 많이 권합니다. 작은 집을 매수해 월세를 없애라, 전세 불안감 제거. 월세 살더라도 계약 갱신권 활용하고 임대차 보증보험 가입하라, 이사비 보증금 위험 최소화. 경기도권에서도 45천만 원짜리 작은 단독주택이나 촌집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점점 어려워지니 주거 비용을 무조건 줄이는 전략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팁, 의료비 쿠션 만들기.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큰 변수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60대 부부가 허리 수술, 백내장, 치과 임플란트 등으로 2년간 1천만 원 이상 쓴 경우가 많습니다. 8천만 원이 7천, 6천으로 훅훅 줄어드는 거죠.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실손보험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1천만 원 정도는 의료비 쿠션으로 묶어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30분 걷기, 혈압혈당 관리, 금주금연을 꼭 실천하세요. 이게 최고의 저축입니다. 여섯 번째 팁, 가족 지원 문제를 명확히 하라. 많은 은퇴 부부가 자녀나 친척이 어려워지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선뜻 줍니다. 그 돈이 다시 안 돌아오면 본인들이 빈곤에 빠집니다. 정말 도와야 할 땐 계약서를 쓰거나 가족끼리 명확하게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면 자녀도 결국 부담을 지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다는 걸 솔직히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한마디 요약. 8천만 원으로 노후를 버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보험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긴급자금, 의료비, 주거 안정자금, 자식 도움 요청 쿠션. 이걸 먼저 떼어두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쓴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작업을 줄여도 좋고 유연하게 바꿔도 좋으니 현금 흐름을 잃지 마세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부부가 함께 앉아서 지출 내역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최소 3개월치 예산을 짜보세요. 주거, 의료, 교통, 통신비부터 줄일 수 있는 걸 찾고 혹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나 아르바이트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게 은퇴 준비의 첫걸음이자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입니다. 8천만 원으로 어떻게 버티나? 그 물음의 답은 함께 계획하고 줄이고 벌면서 8천을 최대한 오래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많든 적든 계획이 없으면 끝이 빨리 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훨씬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힌트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계획에서 시작됩니다.